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닷컴 김우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정말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그러면 도대체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하게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냐 여쭤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김재은 변호사님과 이런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도 약간 좀 색다른 소식을 준비했잖아요. 그동안은 뭐 지역주택조합은 뭐 원수한테만 뭐 권해라 뭐 이런 말이 있을 만큼 뭐 문제도 많고 피해 사례도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성공적으로 입주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정말 뭐 성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거 맞죠, 변호사님?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조합들이 꽤 있긴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동작구 쪽에서 성공 사례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제일 좀 궁금한 게 일단 성공하는 곳이 있다고는 듣기는 했는데 저희가 일단 가입하고 뭐 돈을 내기 전에 여기가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미리 아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을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비법 아니에요, 변호사님? 그래도 오늘 저희 채널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어떤 건가요? 예, 바로 토지 매입률과 조합원 모집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역주택조합의 성패를 가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근데 뭐 그렇게까지나 좀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는 건가요? 예,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시에는 사업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하고 주택건설 대지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80% 이상 확보해야 하며 1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대지에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죠. 그러면 그 방금 말씀해주신 중요하다고 한 그 두 가지가 돼야지 이 지역주택조합은 뭐 성공한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조합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솔직히 조합에서 이거를 좀 거짓되게 알려주면은 뭐 저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좀 많죠. 예,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교묘한 말로 토지 사용권만 확보했는데 마치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속인다든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조합이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해 허위로 고지한 부분을 이유로 탈퇴 및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확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뭐 탈퇴도 되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실제로 그런 진행하셨던 사건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저희 법인에서 해결한 관악구 A 지역주택조합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 관악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에 4천만 원을 납입하면서 가입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토지 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돈이 부족하면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그러한 설명만 들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저렴한 가격에 혹해서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이후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성을 알고 A조합의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뭔가 제 예상으로는 조합에선 당연히 탈퇴 안 해준다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진짜 그랬어요? 아닙니다. 탈퇴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환불 금액을 제시하며 문제가 시작됐죠. 의뢰인은 4천만 원을 납입했는데 단순 변심에 의한 탈퇴이니 계약서에 따라 업무 추진비 공제하고 1천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진짜 저 같아도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님 막 찾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 4천만 원이나 냈는데 뭐 어디다 쓰고 3천만 원은 어디 간 거예요? 1천만 원만 돌려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변호사님을 찾아오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의뢰인이 토지 매입률이나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해 전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는 말에 저희 법인에서는 조합에 대해 별도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합의 경우 주택법 개정 전 조합원 모집 신고를 했기 때문에
조합 가입 후 한 달 내에 전액 환불 가능한 개정법 적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주택법 제11조 5의 경우 경과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고소고발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조합에서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입증했고, 그 결과 사기 취소 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거 살짝 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제일 핵심 문제가 조합에서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좀 가입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이거를 잘 증명을 해서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가 이제 드러난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혹시 이분이 뭐 녹음을 다 해놓으신 건가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A조합은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광고하면서도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 권한 및 소유권에 대해서 확보 비율을 누락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낱낱이 기재하며 계약 무효 및 전액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전액 환불은 어렵다며 대신 3천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아까 뭐 1,000만 원 돌려준다고 한 거에서 3천만 원이면 그래도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분 그냥 뭐 3천만 원 뭐 오케이 하고 그냥 이렇게 사건은 종결된 건가요? 아닙니다. 의뢰인은 3천만 원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다시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조합 측과 다시 협의 진행했고 3,800만 원까지 환불금을 조합 측에서는 상향했는데요. 의뢰인께서 전액 환불을 받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셨기 때문에 다시 진행된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4천만 원 전액 환불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희 담당 변호사와 동행해 환불 신청서를 작성했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계좌로 전액 환불이 된 것을 확인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저도 막 가슴 졸이면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4천만 원 내셔서 그거 전액 다 이제 환불을 받으신 거잖아요. 또 너무 잘 해결이 된 사건인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일 겪고 계신 분들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그 꼭 중요하다,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뭐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 뭐 따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관할 지자체에 조합 설립 인가 등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자체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각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가끔 전화하면 좀 전화 잘 안 되는 때 많잖아요. 그럼 저희 홈페이지는 또 어떻게 찾아가 보면 좋을까요? 관악구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각 조합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악구의 경우 아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하면 성공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겠죠. 근데 변호사님, 생각보다는 되게 좀 간단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이 정말 성공할 거다 아닌다를 저희가 알 수 있네요. 이런 정보는 뭐 정말 쉬운데 저희 채널 아니면 또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신 분들 성패를 장담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꿀팁들 자세하게 전수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 너무 많이 나왔죠? 여러 차례 돌려보시고 또 변호사님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